사정이 딱한 유기동물을 한두 마리씩 데려와 이렇게 돌보길 7년째. 어느덧 127마리로 불어났지만 정성을 다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묶여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래도 묶여 있네. 좀 이렇게 다른 걸 해주면 안 돼라고 하지만 묶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활동 시간, 얼마나 이 쉬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충분한 활동을 해주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 루틴. 내 생활이 예측 가능하냐가 강아지들한테 진짜 중요해요. 그렇겠죠. 네. 규칙적으로 하니까. 네네. 건설회사 유기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하루 4번 정해진 시간에 꼭 산책을 했는데요. 반려견이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생활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산책을 하루에 한 번 하면 한 80점, 2번 하면 95점, 3번 하면 100점, 네. 4번 하면 110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하루에 4번의 산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일 산책을 한다는 걸 알기에 55마리 모두 한 마리도 빠짐없이 실외 배변을 하고 있었죠. 많다. 사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안 돼, 이거. 밥그릇에는 사료가 항상 푸짐하게 놓여 있었는데요. 2 종류의 사료를 비롯해서 간식으로 객검까지 넉넉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음식 마를 날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객검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실컷 먹으라고 뭐 주는 거지. 객검 몇 개나 주세요? 하루에 한 10개 정도 주죠. 하나이당 10개요? 예. 권장량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는데. 한 개. 한 개예요. 예. 이 권장량이라는 건 너무 많아도 애들이 몸이 아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야 이거? 반미. 아니 밥을 누가 이렇게 먹여요? 사료를 잘 안 먹었어요. 스스로 잘 안 먹는 개들은 사료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좀 아픈가요? 네? 예, 아픈가요? 아니요? 건강한데요? 근데 왜 사료를 잘 안 먹어가지고 네. 회장님께서 이제 이렇게라도 먹여라 하셔가지고. 이게 즐겁게 먹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표정 보세요. 지금 어때요? 고개를 돌리죠. 이게 다 미세한 강아지들의 거절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게 좋으면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쟤 지금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약간 저도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저 분명히 배불러 죽겠는데 엄마가 한 숟갈만 더. 이거 스트레스거든요. 이건 굳이 저럴 필요 없어요. 네. 왜 밥을 저렇게 그냥 두냐면 너무 많이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자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안 먹고 옆에다 계속 놔요. 그리고 안 없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어요. 미국에는 영양학만 하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따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 같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자율 배식을 할 때는 딱 한 때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냐면 임신과 수유. 임신 수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밥 이만큼 쌓아놓고 얘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근데 그때 이외에는 우리가 제한급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게 관리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들어올 때 별로 건강하게 안 들어오죠. 이렇게 생된 삐죽 말라가 다 주고 가지. 네, 심장사상충에 다 걸려서 애들 막 갈비뼈 다 보이고 다 뭐 거의 그래 뼈만 있어요. 그죠? 뼈만 있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만 먹어봐. 아 이거 자. 이곳에 있는 유기견들은 모두 사장님이 직접 구조를 했다는데요. 가자 안 먹어. 아프거나 다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먹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썼던 사장님. 지금껏 잘 먹여서 건강을 되찾았지만 앞으로 너무 과하게 먹지 않도록 식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요. 저렇게 억지로 먹이다 보면 오히려 살찌고 나중에 관절 질환,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데.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 오히려 밥 딱 주고요. 30분 뒤에 빼보세요. 그러면 얘네들 조금 있으면 다 알아요. 아, 안 먹으면 가져간다. 예, 안 먹으면 가져간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딱딱 먹어야지 오히려 지금 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관리하기도 쉬워지고 애들도 건강해져요. 그건 한번 내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 네. 뺐다가 다시 엮고 하는 네네네. 거. 안 먹는 애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성을 보였던 또롱이.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근데 그러면서도 저 꼬리 보세요. 내려가 있네. 예, 예. 고개 다 내려가 있고 꼬리 내려가 있고 되게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데 그 공격성 자체가 강해서 그렇지 공격성의 기본 감정 자체는 방어적이에요. 근데 저는 보여요, 왜 그런지. 왜 그래요? 이건 지금 교육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휴. 푸르미의 공격성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푸르미에게 안 물린 직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산책할 때는 괜찮다라고 괜찮아요. 하셨죠? 다 괜찮아요. 항상 괜찮아요. 그런데 산책할 때 푸르미는 180도 다른 모습. 그럼 난리지. 지금은 핥아주고 합니다. 어이구. 공격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발걸음이나 표정 자체가 달라요. 저기 있을 때랑 나왔을 때랑.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이게 사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토종 강아지들이 저런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렇게 마당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안 짖으면 내 영역에 대해서 보호하고 내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없는 개들이면 오히려 죽었어요. 복날에 잡아먹힌다거나 버려진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유전자들이 많이 살아남는 거죠. 밖에서는 지킬 게 없으니까 신경도 안 써. 근데 내 영역에서는 내가 오래 있는 곳에서는 여기 나 지켜야 돼 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돼버리는 푸르미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먼저 또롱이부터 만나볼까요? 영역방어 공격성이나 소유 공격성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유동인구나 이런 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맨날 으르렁거리고 막 이러다가 습관화가 된단 말이죠. 이 경비실이거든. 네. 경비실 직원들 경비를 하면서 24시간이 있어요. 밤에. 그치. 그러면 얘는 잠도 푹 못 잘 거예요. 사람도 그럴 수도 그렇지만 있겠다. 예민한 애인데 잠도 푹 못 자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내 거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차도 많이 들어와서 여기 주차하고 사람 내리는 거 제일 잘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계속 경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사람이 많이 오가는 또롱이 집에는 누구나 꼬리치며 반기는 신입생 대박이가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또롱이는 대박이가 지내던 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그럼 또롱이가 저쪽으로 한번 가보고 인적이 드물고 조용해서 예민한 성격의 또롱이에게는 안성맞춤 공간이 될 거라고요. 직원들이 자주 오갔던 또롱이의 집 앞. 이제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겠네요. 이사를 마친 후 지금 제가 가까이 가도 그때처럼 으르렁하는 게 없을 거야. 이렇게 가까이 가도 그때처럼 으르렁을 못해. 한순간에 사라진 또롱이의 으르렁. 공간만 바꿔줬을 뿐인데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네요. 지금도 보면 표정 자체가 달라지죠. 여기선 지금 공격성 못 보여요. 내 영역에서 떠나가서. 공격성을 잠재울 또 다른 해결책. 그럼 저희 우선 지금 또롱이가 지킬 만한 거 다 뺄게요. 먹이를 지키려는 본능이 공격성을 더 부추겼던 만큼 식후에는 밥그릇을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가시죠. 다른 애들은 몰라도 특히 또롱이는 더 잘 지켜주셔야 돼요. 네. 짧은 시간에 조금 개선된 점이 보여서 네. 저기 또 좀 이따 달라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보이네요. 네네. 보이니까 역시 전문가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교육이 시급한 다음 타자는 얘 지금 흥분하기 시작한다. 푸르마, 체구는 작아도 맹수처럼 달려들던 푸르미. 이 짓기 바쁜데. 제가 블로킹 보드라는 걸 많이 써요. 우선 우리가 물리면 안 되잖아요. 물리면 안 되니까 보통은 이제 왜 푸르미가 계속 저러냐? 짖을 때 도망가니까요. 네. 그러면 얘는 아 이렇게 하면 내 영역을 지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짖으면 더 앞으로 갈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이제 가까이 가면 저한테 짖을 거예요. 저는 짖을 때마다 더 앞으로 갈 거예요. 조용해주면 뒤로 빠져줄 거예요. 그동안 푸르미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짖거나 심지어 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걸 싫어했는데요. 블로킹 보드를 활용. 짖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서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고, 짖지 않을 때는 멀어지는 보상을 줌으로써 공간에 대한 집착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가 볼 거예요. 으르렁하지 않는 거리를. 지금 한 발자국씩 조금씩 더 가볼게요. 교육 방법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지켜보는 직원들과 사장님. 안 짖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푸르미가 원하는 건 제가 여기 안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바로 뒤로 빠져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씩. 드디어 짖지 않는 푸르미. 옳지. 네, 이게 못 본 척하는 건 사실 되게 매너 있는 표현이에요. 애들이 눈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교육의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태도 돌변. 이대로 포기할 설셈이 아니죠? 짖으면 무조건 이제 반대로 앞으로 갈 겁니다. 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푸르미의 영역 공격성. 반려견은 반복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마련이죠. 무한 반복 교육을 실시한 후 푸르미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설쌤. 지방까지 들어갔는데도 짖지 않네요. 제가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거든요. 커다란 블로킹 보드 대신 가방을 들고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해봤습니다. 뒤로. 옳지. 이번에도 성공! 푸르미가 교육을 잘 이해한 것 같죠? 옳지. 들어오셨네 눈이 그죠? 공격성이 없네 이제. 쑥 이렇게만 지나가 보세요. 직원들이 집 앞을 지나가도 세상 차분한 모습. 응? 앉았네. 옳지. 옳지. 아이고 그렇죠. 푸르미 됐다야. 옳지. 아이고 푸르미. 교육받은 보람인데. 옳지. 이건 너무 좋은데? 나중에 눈 마주치면서 간식 주면 돼요. 아이고 평온하네. 아야. 천하의 푸르미도 항복하네. 항상 예민할 거야. 언제까지 예민할지는 몰라도 계속 예민할 거야. 어김없이 시작된 산책 시간. 설쌤도 함께 했는데요. 얘 고집 세다. 고집 장난 아니네요? 지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이게 사람보다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강아지보다 앞으로 가면 줄이 자기 시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한번 줄 한 번만 잠깐만. 만약에 줄이 이렇게 되면 안 올 거야 얘는. 줄이 이렇게 눈 앞에 보이거나 하면 불안해서 안 오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뒤로 하면 가는 거지. 줄이 뒤쪽으로 가서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근데 이렇게 하고 조금 기다려주면 갈 거예요. 반려견의 언어와 감정을 이해한다면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요. 아, 네. 사실 지금 뭐 또롱이 같은 경우나 여기 있는 푸름이나 우리를 물고 이런 아이들은 우리랑 지금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반려동물을 돌보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초록색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은 상태고요. 빨간색일수록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예요. 앞으로 반려견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게 될 직원들, 동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 같네요. 강아지가 좋다고 하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애들 그 신호를 잘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언어로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익했습니다. 끝으로 사장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나는 지금 했던 대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갈 건데 나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달리해서 이 불쌍한 애들이 조금 안 생기지는 않을 거고 덜 생기고 좀 버리지 말고 그냥 뭐 실외에서 키운다든지 이런 애들도 조금 인식을 달리 해가지고 서로 이래 공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새나게도 반려견 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겠습니다.